용감하게 한 해를 시작하라. 새해의 달력은 언제나 빈칸으로 시작한다. 하얗게 비어있는 날짜들 사이로 우리는 조심스레 계획을 세운다. 어떤 이는 다이어리를 펼쳐 장엄한 목표를 적고 어떤 이는 지난 해의 좌절이 떠올라 펜을 들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못한다. 새해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깃든 시간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 작년처럼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짐은 작고 출발은 흔들린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한 해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완벽한 출발이 아니다. 그저 용기 있는 한 걸음, 망설임 속에서도 내디딘 첫 발자국이다. 삶은 완전한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계획이 어설퍼도 시작은 해야 한다. 불안한 마음을 품은 채로도 오늘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길을 나선다. 실패는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두려움에 멈춰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불행은 종종 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이 새해에는 두려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겠다는 태도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한다. 짧은 인사, 푸념, 습관처럼 나오는 농담.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진심일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 사소한 불행은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쉽게 말한다. 왜 또 그래? 그것도 못해?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꽂힐 줄 알면서도 감정이 앞서면 우리는 주저없이 쏟아낸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은 오래 남는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때로 물리적인 고통보다 깊다.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자신의 하루를 후회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후회는 마치 이불 속 가시에 찔린 것처럼 밤마다 우리를 괴롭힌다. 반면 말하지 않고 삼킨 순간은 언제나 평온의 기억으로 남는다. 생각하고 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침묵은 겁쟁이의 도피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의 절제다. 침묵은 언제나 말보다 깊고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럴 때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자.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가? 그 한 번의 멈춤이 사소한 불행을 막는 첫 번째 철학이 될 수 있다. 정의라는 인생의 저울을 무시하지 말라.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진심은 오해를 부르고,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그리고 그 말엔 나름의 진실이 담겨 있다.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만큼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각자의 내면에 정의의 저울이 필요하다. 그 저울이 무너지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는다. 세상의 기준이 나를 뒤흔들고 남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짓기 시작한다. 그러면 작은 불행 앞에서도 우리는 억울함에 몸을 떨고 원망으로 하루를 불태우게 된다. 정의는 누군가에게 정의받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다. 정의로운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 눈 감고 잠들 수 있는 마음, 타인의 약점을 기회로 삼지 않는 선택,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인생의 균형을 만들어간다. 정의롭지 않은 선택은 잠깐은 이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남는다. 그 무게는 말없이 쌓이고 어느 날 문득 우리를 짓누른다. 그러니 세상이 불공정할수록 나만큼은 내 저울을 지켜야 한다. 기울어지지 않도록 양심이라는 줄을 정직하게 얹어야 한다. 그게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마지막 끈이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뿌리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배운다. 문법을 배우고 공식과 논리를 외우고 사람을 대하는 법, 말하는 법, 성공하는 법도 배운다. 하지만 정작 가장 배우기 어려운 건 나 자신을 아는 법이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안다고 착각하기 쉽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분노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조차 스스로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를 모르면 타인의 기준에 쉽게 흔들린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남들이 칭찬해 줄 일을 선택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불행이 찾아올 때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조차 알지 못한다. 지혜는 타인을 통제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지혜는 내가 나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자신을 안다는 건 그저 내 성격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말한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지도 모른다. 어디에 있어야 평안한지, 무엇을 해야 충만한지를 알게 된다면 남의 잣대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지고 불행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나 자신에게 시간을 줘보자. 그 안에 지혜의 씨앗이 있다.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부터 채울 것인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은 단단히 채워지고 누군가의 삶은 늘 허전하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 인생은 하나의 항아리와 같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나머지 것들의 자리가 달라진다. 큰 돌, 자갈, 모래, 그리고 물. 먼저 모래를 부으면 정작 중요한 큰 돌은 들어갈 공간이 없다. 하지만 큰 돌부터 넣고 그 사이사이에 자갈과 모래를 채우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다.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 가족과의 대화, 건강을 챙기는 시간,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짧은 시간. 이런 것들은 늘 나중에로 미뤄진다. 그러다 보면 하루는 바쁘지만 정작 남는 건 없다. 사소한 불행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감정, 따뜻한 기억, 평안한 시선은 그 안에 들어올 공간조차 없다. 무엇부터 채울지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 오늘 당신의 항아리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있는가? 더 빨리 얻으려는 태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삶을 원한다. 음식도, 정보도, 성공도,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린 시대. 기회는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배웠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도태된다고 느낀다. 하지만 인생은 빠르다고 해서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두르다 보면 방향을 놓치고 지름길을 택하다가 진짜 중요한 풍경을 모두 놓치게 된다. 빨리 가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빠르게 맺은 관계는 쉽게 부서지고 빨리 얻은 성공은 쉽게 식어버린다. 조금 늦게 피어나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듯이 인생의 진짜 성과는 시간을 품은 것에서 비롯된다. 더 빨리 얻고 싶다는 욕망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지금 이 속도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조급함을 만든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나무는 가장 느리게 자라는 법이다. 성장은 빠르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뿌리는 천천히 깊게 내려간다. 그러니 지금 너무 느리다고 느껴질 때,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 자신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 속도로도 괜찮아. 나는 내 시간 안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것이 조급함을 이기는 첫 번째 지혜다. 황금에 매료될수록 우리는 노예가 된다. 돈은 필요하다.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사고 따뜻한 집을 구하고 가끔은 마음의 여유를 산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은 수단일 때 가장 유용하고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삶은 서서히 굳기 시작한다. 수입이 줄면 우리는 무력해지고 비교가 시작되면 그 많고 적음이 곧 자존감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벌면서도 돈에게 길들여진다. 사소한 불행도 돈과 엮이면 증폭된다. 왜 저 사람은 더 잘 살지? 나는 왜 아직 이것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돈을 잃는 것이 존재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삶의 본질은 언제나 관계와 의미에 있다. 황금빛은 사람을 유혹하지만 그 속은 비어 있을 수 있다. 빛에 매료되지 말고 그 빛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돈은 도구일 뿐 그것이 나를 통제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진짜 부유함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믿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할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러나 삶은 종종 우리가 몰랐던 나의 얼굴을 보여준다. 사랑 앞에서, 분노 앞에서, 실패 앞에서 우리는 낯선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은 내가 나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자신을 모른 채 사는 건 항상 불행과 오해를 낳는다. 특히 사소한 불행 앞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안다는 건 내 감정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언제 나는 위축되고 어떤 순간에 예민해지는지 스스로 깨닫고 다독이는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를 안다는 건 나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가장 어려운 공부다. 하지만 그 공부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불행이 와도 나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불사르는 열정보다 차가운 지혜가 낫다. 세상은 열정을 찬양한다. 땀 흘리고 불태우는 사람을 박수친다. 그러나 모든 열정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순간은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모든 걸 불태우고 남은 건 재가 되기도 한다. 열정은 강력한 힘이다.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그 힘은 파괴적이다. 감정에 휘둘린 열정은 이성의 조절을 잃고 자신도 타인도 다치게 만든다. 반면 차가운 지혜는 느리다. 빠르게 결과를 만들지 않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안정시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타는 감정 앞에서 멈춰서고 스스로를 되묻는다. 지금 이 열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행한 날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택한다. 그 침묵 속에는 폭풍을 넘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 있다. 열정은 살아가는 에너지지만 지혜는 살아남는 힘이다. 화려한 만찬에서도 최소한의 것만 바라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좋은 옷,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자리.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더를 외친다. 그러나 그렇게 채우다 보면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마음의 여유, 감사, 그리고 만족. 화려한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이다. 모든 걸 가지려는 이들은 언제나 부족하다 느끼고 결국 만족을 모른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곧 불행으로 이어진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지금 가진 것은 의미 없어지고 감사는 사라진다. 그러니 화려함 속에서도 가장 단순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정갈한 식탁 위에 작은 나눔, 웃는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짜로 채우는 것들이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도 모든 것을 가진다.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된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든다. 하지만 욕망은 채워도 다시 생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잠시 멈추지만 곧 다시 갈증은 찾아온다. 그렇다면 진짜 충만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건 바라지 않음에서 온다. 비워진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고 채우지 않아도 이미 가득하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수록 그것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 잃을 게 없다는 건 삶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다. 무소유.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웃을 수 있다. 인생의 모든 폭풍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거칠게 흔든다. 계획이 틀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하루가 온통 흐려질 때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 세상이 왜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폭풍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불행은 사실 내 안의 해석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담담히 넘기고 어떤 이는 깊은 절망에 빠진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곧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감정은 외부에서 생기지 않는다. 내 생각, 내 기억, 내 태도가 모든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폭풍을 멈추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순간 바깥의 소라는 이상하리만치 멈춰선다. 인생의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서 온다. 그걸 아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